자, 왕명학 두 번째. 그래서 이 마음이 즉 이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몇 군데 그 전심록에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 첫 번째가 이 19쪽이에요. 18쪽 19쪽. 제가 읽겠습니다. 서해가 물었다. 대학에 나오는 머물 곳을 알아야 안정될 수 있다는 구절에 대해 주자는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선생의 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답하셨다. 뭐 쭉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그 왕수인이가 대답을 했냐면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다. 세상에 어찌 마음 밖에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음 밖에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심증리 결국 마음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89쪽을 봅시다. 이 89쪽을 보면 이 권상 37조목 어떤 사람이 물었다. 89페이지. 주자가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마음과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마음이란 곧 본성이고 본성이 곧 이다. 그 중에 여자를 쓴 것은 마음과 이를 하나의 둘로 나누는 것을 아마도 피하지 못한 듯하다. 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 선생님께서 약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본체를 읽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189페이지를 봅시다.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을 그냥 읽으면 이것도 귀신 신화나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귀신 신화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위 유화학의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맹자도 제가 보기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읽지 말고 뭐 성즉 소위 인의 내재설 인이라는 게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하나 묻고 이 책을 그 다음에 사단 7정과 같은 논의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양지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수양론으로 하나 묻고 그러면 이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 맹자 안에 들은 얘기가 한 4가지 정도의 아이템으로 주제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전심록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즉 심증리라고 하는 걸 한번 본자는 겁니다. 자, 189페이지 볼까요? 양일부가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구했다. 선생님께서 답하셨다. 천지의 만물 가운데는 오직 천리 하나밖에 없는데 한 가지에 전념한다 하면 곧 이 천리에만 집념하라는 말이다. 만일 한 가지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전념해야 하는 것이 천리임을 모른다면 일이 있을 때는 바깥의 것만을 쫓고 일이 없을 때는 허황한 공상만을 쫓게 된다. 일이 있든 없든 한 마음으로 천리를 연마하는 일이 노력해야만 거경, 이 곧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된다. 한 마음으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곧 거경이고 거경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곧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거경이라는 게 뭐예요? 거경 국리. 이게 주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어떤 그 수양의 태도죠. 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이렇게 경건하게 바라보는 거. 거경. 그래서 그 안에 경 안에 머물라는 거 아니에요. 국리는 뭐예요? 니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왕수인이가 비판한 거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 하는 말로.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9쪽에 가면 뭐가 이게 바뀌냐면 379에 가면 이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 이 텍스트의 그 중요한 얘기가 뭘로 바뀌냐면 379쪽 권중 49조목입니다. 사람은 곧 천지의 마음이고 천지의 만물과 사람은 원래부터 한 몸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박해 어느 하나 우리 자신의 절실한 아픔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시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비를 나누는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고서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지입니다. 양지는 성형과 우매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양지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수준에서 양지를 얘기했는 게 앞에 부분에서 여태가 한 3개 정도 페이지에서 읽었던 게 개인적인 수준의 양지를 얘기했다면 지금 이 문제는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혹은 어떤 신분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성현과 우매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자학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큰 차이죠. 주자학의 논리, 특히 주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성인, 선비, 그다음 계급적으로 좀
그 하층민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도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어지선에 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정치를 하고, 그래서 신민이라고 해요. 민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379페이지에서 왕순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나 뭐 엘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도 뭐예요? 친이죠. 친. 왕순이는 뭐예요? 친할 진짜. 아픔을 고통을 함께하는 게 정치지. 바꾸는, 새롭게 바꾸는 거는 통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음이 천리라고 하는 마음, 이 양지의 문제를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518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면 518페이지에서 뭐라고 지금 이 왕순이가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그 맹자를 움직이면서 맹자를 얘기하면서 맹자가 왜 고자가 생각했던 어떤 인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논의를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고자의 결함은 성을 선하기도 하고 선하지 않기도 하다고 여긴 것에 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 고자를 비판했던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왕순이가. 성이 선하기도 하고 선하지 않다고도 하는 이런 관점은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고자는 그것을 너무 고정적으로 보았으며 그리하여 마음속에 선하기도 하고 선하지 않기도 한 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사물로부터 보면 마음 밖에 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보면 틀리게 된다. 성은 본래 선하지 않고 선하기도 하다. 바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 한마디로 영역화의 내외 구별이 없게 된다. 고자는 마음속에 있고 사물이 마음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그가 아직도 성에 대해 인식이 투철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작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이제 맹자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죠. 왜 고자가 틀렸냐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밖에 있고 마음 안에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인간학으로서 왕순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에센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5개의 페이지를 읽었는데. 그 다음에 지행합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양지라고 하는 것이 지행합일과 바로 연결되죠. 왕순이가 하는 얘기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예요? 뭘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지론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있고 다 뭐 이렇게 무슨 관념론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왕순이가 얘기하는 치양지 지행합일은 굉장히 경험론적이고 실천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주작은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했다는 의미에서 칸트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관념론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권상 27을 봅시다. 권상 27이 어디예요? 권상 27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7쪽인가 보다. 내가 27이 아니고 27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권상 7.5입니다. 이건 좀 긴데 이게 경험주의에 관련된 지행합의와 관련된 건 이런 말이 있으면 길지만 천천히 좀 읽어봅시다. 중간에 보면 27쪽에 증권에 보면 나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지에 속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행에 속한다. 나쁜 냄새를 맡으면 곧장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나쁜 냄새를 맡은 후에 다시 하나의 마음이 생겨서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지라고 하는 것과 행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냄새를 맡아서 싫어 그러면 이렇게 찡그러지는 게 근데 주작의 논리로 보면 지가 있고 나중에 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이 27페이지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효도를 알고 공경함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미 효와 공경을 행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효와 공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에 대해 말할 줄 안다고 해서 효도와 공경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아픔을 안다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그 아픔을 겪어야만 그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고 추위를 안다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어보아야 하며 배고픔을 아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배고픔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 지와 행을 어찌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지행합의를 얘기하는 왕수인의 입장을 아주 한마디로 제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죠. 좀 끊고 갑시다.